나이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. 오늘 영상은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. 단순한 노화인지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. 이 기준만 알고 계셔도 괜히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.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몸의 피로입니다.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나 저녁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는 느낌.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. 이런 경우는 큰 병이라기보다는 활동량이 조금 많았거나 내 몸이 잠시 쉬어가자고 말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. 하룻밤 푹 쉬고 나서 조금이라도 몸이 가벼워진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럴 땐 나를 탓하기보다 오늘은 속도를 조금 늦추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. 가벼운 산책이나 따뜻한 물 한 잔 같은 것만으로도 몸이 다시 정돈될 때가 있거든요. 하지만 모든 신호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. 이럴 때는 혼자 참기보다는 의사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는 쪽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. 병원에 간다는 게 괜히 이것부터 날 수 있어요. 그런데 병원은 무서운 곳이라기보다 내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는 곳에 더 가깝습니다. 확인을 한번 받고 나면 괜한 걱정이 또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. 첫 번째 기준은 쉬어도 상태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. 잘 먹고 푹 쉬었는데도 불편함이 3, 4일 이상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더해진다면 쉬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. 특히 3, 4일이라는 건 엄청 긴 시간이 아니라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는데도 몸이 그대로다라는 뜻이에요. 이때는 무리해서 버티기보다 왜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나를 아끼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나빠지는 방향입니다.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부위가 넓어지거나 느낌이 달라진다면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게 나를 아끼는 선택입니다. 예를 들어 처음엔 한 군데만 불편했는데 점점 범위가 늘어난다거나 예전엔 잠깐이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길게 간다거나 이런 변화가 보이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땐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언제부터 그랬는지, 어느 시간대에 심한지, 무엇을 할 때 더 불편한지 이 세 가지만 떠올리고 가셔도 진료가 훨씬 쉬워집니다. 특히 한쪽 몸에만 힘이 빠지거나 어지럼증이 갑자기 분명해진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세요.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내 몸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도움을 받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일 수 있어요. 그 신호를 빨리 확인할수록 마음도 몸도 더 빨리 안정됩니다. 그래도 병원에 가야 할지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이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. 얼마나 오래 가는지,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,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. 이 질문은 내 몸을 겁주는 질문이 아니라 내 몸을 정리해주는 질문이에요. 답이 또렷해질수록 결정도 훨씬 쉬워집니다. 이 중 하나라도 어제와 다르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내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오늘부터 딱 3일만
이것 하나만 적어보세요. 언제 가장 불편한지 시간대만 기록하는 겁니다. 아침인지 오후인지 잠들기 전인지 가능하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한 줄만 더 적어보세요. 예를 들면 식사 후, 산책 후, 누워있다가 같은 것들이요. 이 작은 기록이 나중에 병원을 찾게 되더라도 상황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나이 든다는 건 몸이 고장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. 조금 더 살펴줘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. 기준만 알고 있으면 막연한 불안은 조금씩 확신으로 바뀝니다. 오늘 내용이 시험파파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증상이나 치료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